안녕하십니까.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5년 6월 5일 목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1.49% 올라서 2812로 마감을 했습니다. 코스피 상승이 정말 기세가 좋습니다. 지금 각도를 보면 뭐 아주 급격하게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2890, 뭐 한 2900까지 뭐 단숨에 갈 지금 그런 기세인 것 같아요. 네. 외국인이 어제도 많이 샀는데 오늘도 지금 9천억. 거의 이틀 연속 1조 가깝게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본격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닌가. 그런 기대를 갖게 만들고 있고요. 진짜 이제 3천까지도 달려볼 수 있는 거 아닌가. 그런 기대도 지금 생기고 있는 그런 코스피입니다. 참 이런 지금 장이 굉장히 생소한데요. 왜냐하면 우리 증시가 항상 이제 글로벌에 비해서 많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이 됐습니다. 글로벌 증시가 그렇게 지금 뭐 힘이 없거든요. 특히 이제 미국 증시가 힘이 많이 없는데 국내 증시가 이렇게 주도를 해서 이렇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. 일단 어제 미국 증시부터 보시면 미국은 계속해서 좀 보합 정도입니다. 어제 나스닥이 0.3% 정도 올랐고요. 다우는 0.2% 하락을 했습니다. 확실히 다우가 좀 더 약한 그런 모습이고요.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그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뭐 미국 증시가 좀 뭐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는데 그래도 지수 자체는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. S&P 500 기준으로 거의 6천 가까운 그런 수준이라서 뭐 사상 최고가 대비로 한 3% 정도, 이 정도 지금 빠져 있는 거라서 뭐 미국도 조금만한 호재가 나오면 뭐 사상 최고가 다시 돌파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. 다만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화가 되게 강세여 가지고 미국이 사상 초고가를 돌파를 하더라도 미국 주식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원 달러 환율 같은 경우 보시면 1350원대로 이제 진입을 했어요. 장중에 1355원까지 빠지면서 환율도 계속해서 내려가는 그런 추세로 보입니다. 어제 사실 미국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와가지고, 뭐 안 좋다기보다 약간 뭐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뭐 채권금리 좀 떨어지기는 했어요. 아무래도 채권금리 같은 경우는 또 뭐 경기 침체 이런 거를 또 우려를 하면 떨어지게 돼가지고, 지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뭐 나쁜 지표를 갖고서 또 주식이 오르기도 어렵죠. 그래서 주식은 보합 수준, 채권 금리는 살짝 떨어지는 그 정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. 미국 10년물이 4.3대로 내려왔으니까요. 조금 내려왔죠. 어제가 이제 4.4대였는데 저번에 이제 채권 좀 발작을 일으켰을 때 4.6대까지 갔었으니까요. 그래도 조금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기는 합니다. 미국 주요 종목들 보시면 일단 어제는 테슬라 하락이 좀 많이 컸습니다. 3.5%가 빠지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또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제 정부에서 손을 뗐는데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랑 또 약간 쓴소리를 하면서 살짝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. 이제는 테슬라가 트럼프 정권의 수혜주가 아니라 이게 수혜주에서는 이제 내려오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뭐 우려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지금 그만큼 지금 트럼프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. 이게 실제로 지금 결과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특히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거는 지금 미국 재정 적자가 이렇게 심한데 여기에다가 지금 감세안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뭐 그런 얘기거든요. 그래서 과연 뭐 이게 어떻게 지금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여전히 뭐 편안한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. 계속해서 좀 불안감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, 나스닥이 그래도 좀 오르는 거는,
뭐 브로드컴이라던가 이런 회사들이 워낙 좋아요. 어제도 보면 브로드컴이 1.6% 상승을 했는데 사상치 호가 계속해서 돌파를 하고 있고요. 네, 브로드컴 같은 경우 사실 M7에 들어가지는 않거든요. 바로 M7 다음 정도에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테슬라 시총은 지금 앞섰습니다. 네,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M7에서 가장 뭐 약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총 자체로는 브로드컴이 오히려 앞서는 그런 모습입니다. 다른 뭐 M7 후보로 이제 많이 얘기가 되는 게 뭐 일라이 릴리라던가 네, 이런 회사들인데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보다는 아직 좀 시총이 작은 것 같고요. 팔란티어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급속도로 많이 성장을 했는데 어제는 2%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조금 상승에 제동이 걸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어제 이제 빅테크 중에서는 메타가 좀 돋보였습니다. 메타가 3% 오르면서 메타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메타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막 큰 특징은 없는 기업인 것 같은데 그래도 보면 주가가 잘 올라와요. 네. 지금 보시면 이렇게 회복세가 메타가 확실히 좋죠. 네. 근데 메타 같은 경우도 뭐 사상 최고가가 좀 워낙 높아가지고 네, 거의 한 740불대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좀 쉽지 않은 모습인데 네, 지금 보면 이런 추세 선으로 봐도 지금 뭔가 뚫어냈죠. 네, 그래서 다시 전고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갖게 합니다. 그래서 뭐 미국의 뭐 메타라던가 뭐 브로드컴 이런 회사들이 워낙 또 흐름이 좋기 때문에 뭐 미국도 웬만하면 다시 사상 최고가로 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네, 우리 시장 일단 또 다시 이제 보시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주도주가 지주사 쪽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. 일단 오늘 뭐 이런 기사도 났는데 삼성생명이라던가 삼성화재도 그렇고요. 삼성물산도 그렇고 이런 회사들이 지금 삼성그룹의 사실 지주사 역할을 좀 하고 있거든요. 그만큼 계열사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서 이렇게 좀 동원이 되고 있는 회사인데 사실 이런 게 미국 증시의 이런 뭐 관점으로 봤을 때는 워낙 지금은 또 미국 투자를 많이 하니까요. 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뭐 삼성전자 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팔게끔 압박이 거세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. 아무래도 뭐 삼성생명 주주 입장에서는 괜히 뭐 삼성전자 주식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. 물론 뭐 투자, 네, 목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상 투자 목적이라기보다 경영권 방어, 네, 이쪽 목적으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해결이 된다면 뭐 많이 오를 수 있을 겁니다. 근데 뭐 이미 많이 오르긴 했어요. 삼성생명 보면 네, 지금 저점이 7만 원대였는데 오늘 장중에 12만 8천 원까지도 갔었고요. 거의 지금 한 80% 그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. 네, 7, 80%가 지금 올라와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지주사가 참 흐름상 좋아 보이는데 워낙 단기간에 또 급등을 해가지고 이거를 따라가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.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뭐 최근 저점 대비로는 거의 뭐 한 60% 정도 이렇게 올라온 것 같고요. 오늘은 그래서 삼성 지주사 쪽 삼성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회사들이 상승폭이 상당히 컸습니다. 삼성화재 같은 경우도 거의 5% 상승을 했고요.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오늘 사상 최고가 돌파를 했습니다. 네, 그리고 삼성화재는 사실 지주사적인 그런 성격보다는 그래도 사업이 보험 사업 이쪽이 더 강하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이 그래도 좀 더 그 탄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. 배당이라던가 이런 주주 환원으로 봤을 때는 삼성화재가 그래도 괜찮은 회사거든요. 네, 그리고 SK 쪽도 계속 좀 오르고 있습니다. SK 스퀘어도 오늘 3.7% 상승을 했고요. SK도 3.5% 상승을 했습니다. SK 같은 경우도 11만 원대에서 지금 거의 한 60% 이상 이렇게 상승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네, 그래서 지주사가 이렇게 좀 오르면서 지금 코스피를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오늘 또 보시면 반도체도 괜찮았어요. 하이닉스가 3% 올랐고요. 삼성전자도 2%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.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장중에 23만 원까지 찍기도 했는데 하이닉스도 사상 최고가 23만 8,500원 그렇게 멀지가 않아가지고
뭐 사상 최고가 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, 네, 그런 기대를 좀 갖게 합니다. 네, 그리고 오늘 또 사상 최고가 돌파한 기업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, 네, 뚫어냈습니다. 80만 원대에서 계속 좀 횡보를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또 이렇게 올라가네요. 네, 그래서 오늘 92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. 워낙 뭐 실적이라던가 앞으로 지금 받을 수주 뭐 이런 것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네, 쉽게 이렇게 꺾이지 않는 모습입니다. 역시 주도주는 한번 주도주가 되면 꽤 생각보다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 정도가 오늘 좀 상승을 좀 이끌었던 기업인 것 같고요. 네, 반면에 조금 조정을 받은 기업들도 눈에 띄었습니다. 금융주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. KB가 1.5% 하락을 했고요. 신한지주도 1% 하락, 그리고 하나금융주주도 1.3% 하락을 하면서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요.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도 살짝 조정을 받았습니다. 현대중공업 0.7% 하락, 네, 한국조선해양이 2.6% 하락을 했습니다. 네, 뭐 어쨌든 코스피가 지금 너무 또 급하게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또 어떤 계기로 뭐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. 네, 받을 수도 있는데 외국인이 어쨌든 이틀 연속 지금 1조대 매수를 했고요.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에 좀 구조적인 이런 개선이 이뤄진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오를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지금 코스피 BPS를 최신으로 다시 보니까 작년에 사실 2,800대였는데 지금 보니까 2,900대로 올랐습니다. 그래서 코스피 PBR 1배 수준이 거의 3,000에 가까워요. 2,9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, 네, 그래서 사실 3천까지 가도 가격상으로 그렇게 무리가 있는 가격은 아닙니다. PBR 1배도 전혀 비싼 게 아니거든요. 워낙 우리나라 주식이 많이 저평가가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좀 높아 보일 수는 있는데, 네, 좀 구조적으로 선진화가 되고 이런 주주 가치가 많이 지켜진다면 좀 상승 그 포텐셜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좀 중요해진 그런 지금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